안녕하세요. 에이미쌤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4년 9월 모의고사였죠. 36번 지문 쌤이랑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이미 적어왔는데 사실 가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거울 유련의 발견은요. 완전하게 바꾸어 놓았다 라는 문장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어법 나오기 좋은 부분이 바로 나오네요. 거울 뉴런이라는 게 S가 붙었기 때문에 이거 복수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전치사구는 없는 덩어리 취급을 해도 되기 때문에 The Discovery라는 요게 단수 주어가 지금 주인공 자리에 들어간 거고 이거에 걸맞게 단수 동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단수 동사가 has가 가지다라고 나온 게 아니라 has changed로 현재 완료가 단수형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쓴 이유는 지속적인 영향을 주어왔다는 거를 강조하려고 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거울 뉴런의 발견은요. profoundly 이게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요. 완전히 란 뜻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조금 쉽게 바꿔보면은 greatly, deeply 이런 단어들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has는 have로 바꾸는 게 안 된다는 거. 바꿔왔는데요. 어떤 방식을 바꿔왔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꿨대요. 인간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명사 나오기 때문에 동격이 들어갔습니다. 배우는 그런 능력이죠. By observation. 관찰에 의한 학습이라는 그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법을 조금 더 짚고 가보면 the way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how가 같이 나올 수는 없다는 거. how는 안 되지만 that은 되는 거. that이랑 in위치는 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혹은 the way를 빼고 how를 쓰거나 하는 방식은 괜찮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인간의 근본적인 능력, 관찰에 의한 학습이라는 거를 인간들이 알고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에 근본적인 어떤 방식을 바꿔놨다라는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2번 문장으로 넘어갈 건데 1번 문장이 바로 주제였기 때문에 2번에서부터는 예시가 나옵니다. As children,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배웁니다. 뭐를 배우냐면 많이 배워요. By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많이 배운다. by 플러스 ing 나오는 거. What our parents and friends do. 우리의 부모와 친구들이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많이 배운대요. 그래서 what부터 do까지 묶이는데 do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죠. what 앞에도 명사가 없어요. 한마디로 선행사를 잡아먹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시나 위치로 바꿨을 수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이제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 하는 거 보고서 많이 배우면서 컸잖아요. 그래서 3번 문장 가보면 newborns, 이제 갓난 아기들은요. In the first week of life, 생애의 첫 주에 have an inborn tendency. inborn,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타고난 선천적인 성향을 얘기해요. 그래서 애기들은 생애 첫 주에는 타고날 때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성향이라는 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인공은 newborns가 복수 주어로 나왔고요. have가 여기에 해당하는 복수 동사겠죠. 그리고 inborn tendency 이런 단어 표현 가지고 계셔주세요. to stick 이라는 건데 stick out이 내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단어 잠깐 적고 갈게요. 뭐를 내미는 거냐면 여기서 to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를 내미는 습관이래요. If their parents stick out theirs. 웃기죠 이게.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의 혀를 하고 내밀면은 애기들 하고 같이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으로 혀를 이렇게 내미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보니까요. 이러한 모방은 완벽하지가 않대요. 이것도 애기들이 모방하면서 배우는 것 같은데 이러한 모방은 완벽하지 않다 라고 해서 모방이라는 게 어떤 빈도나 정확도에 제한이 있는 것을 좀 나타내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such 플러스 명사가 나온 이제 내용이고요. 어법적으로는 뭐 그렇게 저거 하진 않는데 imitation이라는 표현이 모방이잖아요. 요거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카핑, 하추핑, 카핑 이런 것처럼 카핑, 그 다음에 mimicking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You may not see the tongue stick out each time.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할 수도 있대요. C가 지금 오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 혀가 stick out, 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는 지금 동사 원형이 쓰였고요. 여기 있는 stick을 sticking으로 쓰는 거는 괜찮겠죠? stuck은 안 되겠죠, 하지만. 같이 적어 놓을까요? 혀가 지가 나오는 능동관계니까요. 여러분들이 아기의 혀가 밖으로 나오는 걸 하는 것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언제마다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너가 yours, 여기서는 yours가 너의 혀를 얘기하는 거죠. 너의 혀가 아웃하는 거예요. At your newborn. 당신의 갓난아기한테 여러분의 혀를 이렇게 내밀 때마다 아기의 혀가 그때마다 나오는 거를 못 볼 수도 있대요. 여기까지 each time을 묶어볼게요.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해석을 해보면 그냥 예시를 들어보면 내가 10번을 애기한테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애기가 2번 정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but 나와요. 하지만 만약에 너가 do it many times 그 짓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The tongue will come out more often than you if you do something different. 여기서 갑자기 더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의 더텅은 애기의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너의 혀가 나왔기 때문에 해석을 자칫 잘못하면 너의 혀가 많이 나오면 너의 혀는 더 자주 나올 거다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이야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건 아기 혀를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로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 번 해요. 그러면 the tongue, 아기의 혀가 will come out, 나올 거예요. 여기서는 단어를 반복시키기가 싫어서 stick out이라는 요 표현을 come out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more often, 더 자주 나올 거래요. 뭐보다 더 자주 나오냐면 if you do something different, 너가 다른 것을 할 때보다 더 자주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more often을 통해서 빈도수를 강조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어휘로는 stick out이 지금 come out으로 바뀌어서 나온 거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은요, babble이라고 하면 이게 주석 달린 단어인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옹알이 하다 라는 뜻이에요. 애기들은 옹알이를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start to imitate, 모방하기 시작해요. 뭐를 모방하냐면 어떤 소리를 모방한대요. 그들의 부모님들이 생성해내는 소리를 모방하기 시작한대요. 여기서 produce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네요. 그리고 사운드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 대또는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mitate를 copy나 mimic으로 바꿔낼 수가 있고요. produce를 make로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처음에 옹알이를 하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이 내는 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나중에 잠시만요. 넘어가기 전에 어법 하나만 잠깐 또 짚고 갈게요. start라는 게 동사로 쓰이면 목적어 자리에는 ing도 가능한 거 아시죠? 여기를 ing로 바꾸는 거 가능합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놉니다. What vacuum cleaners and hammers,
진공청소기랑 망치를 가지고 노는데 in imitation, 흉내내서 노는 거죠. 그들의 부모님들을. 그래서 그들은 부모를 흉내내면서 청소기나 망치 같은 것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안 청소기 할 때 진공청소기 쓰시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마찬가지로 그거 보고 배워서 애기들끼리 노는데도 진공청소기 가지고 놀고, 부모님들이 이제 뭐 망치 가지고서 집을 수리를 좀 하셨어. 그럼 이걸 보고서 배웠다가 이거를 가지고서 논다는 얘기죠. 그래서 in imitation of라는 표현이 흉내내요 라는 뜻이니까 여기 앞뒤로 나오는 전치사랑 이 표현 같이 알아놓을게요. 뭐뭐를 흉내내요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서술형 대비를 하면 좋은 문장이 하나 나왔는데요. Our modern cultures, 우리의 현대 문화는요 라고 해서 주인공이 상당히 앞쪽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동사가 조금 많이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먼저 짚어보면 can work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in which부터 해서 school까지가 컬처설을 꾸며주는 그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보시면요. 우리의 현대 문화는 우리가 쓰고 말하고 읽고 만들고 해서 병렬 쭉 나오고 있네요. 우주선을 그리고 학교에 가는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요걸 좀 정돈해가지고 말을 해보면 우리가 글을 쓰고 말하고 우주선을 만들고 학교에 다니는 이 모던 컬처, 현대 문명은요. 그 다음 뒷문장 can work, 오직 작동할 수 있어요. 언제 오직 작동할 수 있냐? only because라고 하면 단지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단지 뭐 때문에 작용할 수 있냐면 we are not restricted to, BPP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는 수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국한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to는 전치사로 to가 나와야 돼요. 어디에 국한하다 라고 할 때 원래 restrict to를 같이 씁니다. 그 행동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을 할 수가 있대요. 어떤 행동이냐? We are born with a learn by trial and error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with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죠. 가지고 태어나는 그 행동이었을 거예요. 네, 중복이 됐기 때문에 없애고 선행사를 살리는 관계대명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대시나 위치 이거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trial and error는 시행착오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의 현대 문화는요. 우리가 글을 쓰고 말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병렬 글을 쓰고 말하고 읽고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학교에 가는 이 우리의 현대 문화는요. 오직 작동할 수 있어요. 단지 뭐 때문에 작동할 수 있냐면 우리가 행동이라는 거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작동될 수 있어요. 근데 그 행동이 뭐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또는 배우는, 여기도 목적어가 없네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지고 태어나거나 배우는 그 행동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현대문화가 작동될 수 있다는 내용인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9번 문장을 보시면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다 라는 내용으로 by 플러스 ing 또 한번 나와주는 거 체크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 유튜브를 보기만 해도 우리가 어쨌든 배우는 것처럼 옆에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습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제문은 1번과 9번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있고요. 예상되는 서술형 문제는 거울 뉴런의 작용은 인간의 어떤 학습 능력과 연결되는가 이런 거 좀 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어휘는 stick out, babble, imitate 이런 표현들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봤으니까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우리 거울 뉴런의 발견이라는 게 관찰에 의한 학습에 대해서 인간들이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인간도 관찰해서 배울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울 뉴런의 발견이 이거를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놨대요. 그럼 완전히 바꿔놓은 게 어떻게 바꿔놓은 건지를 얘기를 해주면 너무 좋은데 그냥 2번부터 지금 9번까지는 예시만 계속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을 때 아니 이게 주제가 1번 문장이랑 지금 9번 문장이랑 뭔 상관이 있지? 1번이 도대체 왜 나온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가 생각한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1번 문장에서 얘기를 한 거는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사람은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다. 관찰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거울 뉴런이 발생되기 전에는 잠시만 이걸 그림으로 조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인간이라는 것이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 내용은요, 거울 뉴런이 발견되기 전과 후로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관찰을 통해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 거울 뉴런이라는 게 발견되기 전에는 뭐 부모님이 하는 거, 교사가 하는 거 보고 배워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거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관찰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기억해. 그 다음에 따라해.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모방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여졌다면 거울 뉴런이 발견된 후에는 의식하지 않고 태어나자마자, 여기서 선천적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플러스에서 뇌 구조 차원에서, 뉴런이잖아요. 뇌 구조적인 차원에서 자동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학습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아기가 그 어른들이 엘롭하는 혀 내미는 동작을 복사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관찰했다가 기억했다가 모방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는 거죠. 옹알이도 왜 해요? 그냥 뜻도 없는, 아무 뜻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걸 학습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내는 소리를 따라하다 보니까 그게 모방이 된 거잖아요. 즉 관찰에서 모방이 본능적이다. 관찰을 해.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모방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장에서의 사실 사고방식의 변화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제 profoundly changed the way we think of 해가지고 이제 사고방식의 변화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변화된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학습해서 기억해서 모방한다라고 했던 그것이 뉴런이 발견된 이후에 본능적이고 뇌 구조적인 차원의 반응이고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거다 라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글 구조를 보고 아쉬웠던 점은 이게 주제문이 들어가기 전에 살짝 언지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관찰을 통해서 학습한다고 알고 있다. 우리들은 그동안 학습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했다가 그 다음에 모방을 하는 것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1번 나오고 하지만 거울 뉴런의 발견으로 이것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라고 한 다음에 2번부터 9번이 나왔으면 여러분들도 이해하기가 조금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글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거 주제를 다시 보시면 인간에게
관찰을 통한 학습 능력을 주는 거울 뉴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이거는 최대한 간단하게 적은 거거든요. 왜냐면 주제 제목이 나오면 최대한 짧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길게 풀어본다고 하면은 거울 뉴런의 발견은 관찰 학습이라는 인간의 기본 능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켰다. 한마디로 학습 모방이었던 것이 본능 모방인 부분인 거죠. 이거 영어로 한번 적어본다라고 하면은 mirror, 잠깐 잘릴 것 같으니까 이거 잠깐 위로 올려볼게요. 거울 neuron that gives humans the ability to learn through observation. 이렇게 적어서 이제 주제 제목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장을 가지고서 문제 내기엔 주제, 요지, 주장, 제목, 무관한 문장, 서술형 쓰기 이런 거를 같이 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친구들은 이거랑 관련해서 구글링이랑 챗GPT 같은데 좀 더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거울 뉴런 연구를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울 뉴런이 인간이랑 영장류에 대해서 발견을 했다라고 하고 1996년에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자코모 리촐라티 교수님이 원숭이 뇌연구를 통해서 발견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거 거울 뉴런의 대표적인 예시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품하기. 옆 사람이 하품을 해. 그럼 내가 이거를 보고 기억했다가 학습했다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하품을 하죠. 그 다음에 영화 속 주인공 강정공강 막 때려, 부셔, 막 아파, 울어 하면은 같이 아파하고 고통받고 이런 게 거울 뉴런의 영향을 받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거나 관심 가는 사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 행동 따라하잖아요. 그것도 거울 뉴런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네요. 되게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잘 정리해주세요.